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근찬입니다. 어, 오늘은 그 제목을 진짜 보수주의와 진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그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어, 이 자유주의니 뭐 보수주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어떤 용어의 어떤 그 정의라든지 쓰임새 이런 것이 너무나 왜곡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오해가 많이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오해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논의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이 경영학의 비조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런 학자죠. 그리고 자유주의 철학자 하면은 또 이 하이에크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오스트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그 철학자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하면 또 하이에크죠. 그래서 두 학자가의 그 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짜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과 진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기 이전의 그 진짜 이 내용은 사실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우선 드러커의 그 논의를 좀 보자면은 드러커의 그 초기 저술 이것은 1939년 경제의 종말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이 산업인의 미래라고 하는 그 책이 1942년도에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 책 이것이 미국의 그 GM을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들어가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좋은 그 우연한 기회를 이제 젊은 드러커한테 GM에서 초청을 했어요. 경제의 종말을 봤던 어떤 임원이 그 책을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GM에 들어와서 GM이 잘 되려면 어떤 식으로 경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것을 뭐 충분히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드러커가 바로 이 경영학자의 길로서 이 들어서게 된 중요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드러커의 초기 저술들을 좀 보자면은, 드러커의 경영학의 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기능하는 사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얘기하자면은 각 개인들에게 기능하는 사회라 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런 그 문제하고 이게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속의 어떤 기관들이 경쟁력을 갖고 효율적으로 경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카가 이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대 사회의 그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분야를 천착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능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작동하면서 살만한 그런 사회를 상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개인들과 자유로운 조직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사회의 구성 요소죠. 이것이 총체적으로 작동하면서 사회 전체가 이렇게 쭉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드러커의 그 경영학을 보면은 무슨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속에서 이 부를 창출하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죠. 이 기업이 제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회 속의 그 각 개인들이 이 조합을 갖게 되고 역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뭐 이런 기업체나 이런 그 조직이 잘 돼야만 거기서 낸 세금을 가지고서 이런 사회의 어떤 정부라든지 뭐 학교, 병원 이런 모든 기관들이 운영이 또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가 작동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 생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상당히 보수주의적입니다.
이 사회 속의 어떤 개인들이 그 속에서 스스로 역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어떻게 사회 공헌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또 자유주의적이죠. 자유로운 개인, 자유로운 조직이 상정이 돼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드로커의 사상에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동시에 이렇게 녹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것이 왜곡이 되고 자꾸 변질되고 또 어떤 진보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일부러 자꾸 변질을 시키고 용어를 갖다 자기들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써먹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수주의 하면 아주 고리타분하고 수구적인 그런 이미지로 덧칠을 해놨죠. 이제 그런 이미지의 보수주의를 봤을 때 하예크가 보니까 하예크는 자기는 보수주의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이 대표 저작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헌정론의 그 맨 끝에 보면은 보수주의를 혹독하게 비판을 하죠. 보수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하고 다르다. 이것은 권위를 중시하고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화를 하되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원칙이 결여된 그런 변화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진적인 사회주의자하고도 적당한 어떤 시간 간격을 두고 결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아주 혹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에크의 문제는 제가 볼 때 보수주의라고 하는 어떤 스펙트럼이 있겠죠. 그 중에서 본질적인 측면만을 좀 봐야 되는데 그 핵심을 보기보다는 주변부에 변색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주로 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부분도 변질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이 자유주의의 그 본질 이거는 고전적인 그 과거의 자유주의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아담 스미스라든지 이런 그 학자들이 설파한 그런 자유주의가 이제 본질이죠. 그렇지만 오늘날의 어떤 변질된 자유주의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만 보더라도 오늘날 그 신자유주의 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기업체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하게 한다기보다도 뭐 어떤 이 금융적인 그런 기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M&A를 해서 기업을 키운다라든지 이런 어떤 천민 자본주의적인 그런 이미지 이런 것으로 이게 좀 왜곡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보 진영에서 이 신자유주의 하면서 이게 비판을 많이 하죠. 하예크도 이런 그거를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유주의자다, 뭐 리버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이미 이 용어는 진보주의를 얘기하는 걸로 이게 변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과연 계속 써야 될지 아니면 자유지상주의, 리버타리아니즘이라든지 하는 말로 용어를 바꿔 써야 될지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명한 학자다 보니까 자신의 이론을 원래 진짜 자유주의로 알아주기를 뭐 이제 기대를 하면서 자기는 그 용어를 바꿔 쓰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로커나 하예크의 그 저술을 봤을 때 본래의 의미의 진짜 보수주의 그리고 진짜 자유주의는 하나의 커다란 이 공약수로 묶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약수는 뭐냐면은 영국의 옛 그 휘그당 17세기죠. 이때 당시에 그 이념과 정치 체제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미국의 독립혁명 때 미국의 그 헌법 체제 이런 걸로 이어졌던 그런 정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수주의, 진정한 자유주의의 그 본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끔
미세한 어떤 차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오해를 하고 뭐 또 격렬하게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나 학자적인, 이 학자들이 자기의 그 이론 이런 거를 정교하게 가다듬고 하면서 자기의 이론만이 이 최고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현실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이 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주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진짜 보수주의 그리고 진짜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공약수,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로크의 산업인의 미래, 이거의 원제는 원래 이제 보수주의적인 가치와 효율적인 경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이 기능하는 사회, 이거는 자유로운 개인들로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 사회가 적절히 기능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죠. 즉 기능하는 사회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세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이런 거를 봤을 때 논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진짜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면은 이건 틀린 이론이죠. 그래서 진짜 보수주의 그리고 진짜 자유주의, 이것이 이제 옛 휘그당의 어떤 이념이다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대륙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건국 이념이 됐죠. 이거를 보고 피터 드루커가 기능하는 사회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뭐 산업인의 미래 이런 그 저작에다가 이걸 그렸어요. 그래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그 모습, 기능하는 사회를 잘, 그 원칙이 실현이 됐던 그런 그 나라, 이런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전부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됐고, 이것이 무시됐거나 효력을 뭐 상실한 이런 나라는 하나같이 실패하고 사회적인 불안과 이 파괴가 야기됐던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능하는 국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 내에 모든 조직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에, 개인, 그 구성원인 각 개인들, 이 개인들을 위한 지위와 기능이 부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회적 권력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권력은 개인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합법성을 얻어야 되면서 동시에 이 법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에 존재하는 어떤 사회적으로 용인된 가치 체제, 뭐 쉽게 얘기하자면 헌법의 어떤 가치, 이런 거죠. 이런 거에 근거를 둠으로써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죠. 이 원칙에 의해서 봤을 때 헌법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서 헌법을 말살하는 듯한 그런 그 법률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이 만연하는 그런 현상, 이거는 정당성이 없는 비합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이런 권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책임이 없느냐? 그런 권력은 그 정당성과 이 책임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기준이 되는 가치를 갖다가 나는 그 가치, 이 잣대 자체를 난 무시하겠다 하는 건데 여기에 무슨 그 책임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당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 그 헌법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 논리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러한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 휘그당의 그 원칙 의미에 있어서 보수적이라 함은 자유로운 인간들로 이루어진, 즉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루어진 기능을 하는 사회, 이건 이제 효율적인 각 기관이나 어떤 그 조직,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그 작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무슨 혁명적으로 이거 싹 쓸어버리고 뭐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 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져가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가는 그런 보수적인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진짜 자유주의 그리고 진짜 보수주의의 그 내용은 겹치는 것이다. 겹치는 모습이 바로 기능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 질서와 이 기능하는 사회의 모습을 조금 한 4가지 측면에서 요약을 좀 다시 해보자면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질서 그리고 조직체 이런 것을 운영하는 이런 원칙이 자유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죠. 드로커가 얘기했을 때 이거는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고 인간의 어떤 불완전함, 완벽하지가 않다. 이런 불완전성, 그리고 인간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 구성원이 되어 있는 사회의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성, 이런 원칙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삶의 이 조직 원칙이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성.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씨 세습 이 체제, 이거는 그 수령을 갖다가 완벽한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가정을 하죠. 여기에 그러기 때문에 감히 그 당에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사회, 이 자유사회의 각 개인으로 볼 때는 또 책임이 따른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단한 그런 그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죠. 내가 사는 그 사회, 이 속에 나는 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만 이 사회주의 체제처럼 당에서 지원금 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사회는 결국은 가라앉고 나중에는 베네수엘라 같이 전부가 이렇게 거지가 되고, 뭐 북한도 인당 이 국민 GDP, 개인 인당 GDP가 40분의 1밖에 안 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재산이 만약에 4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면 갑자기 거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부가 무슨 수당을 준다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무엇이간데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이렇게 인심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기능하지 않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 세대에 이 나라가 거덜나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그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뭐 남의 거를 강탈하는 걸 자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벌어먹는 이런 책임의 정신, 이것이 건강한 사회, 기능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유하면은 경제적인 자유가 가장 그 밑바탕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죠.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시장 속에서 이 분산되어 있는 이 분업으로 협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이것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불꽃이 튀면서 뭐 예컨대 이 삼성의 그 멋진 스마트폰 같은 이런 세계적인 그런 그 혁신 제품이 탄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체제는 중앙의 엘리트가 뭐 명령하는 대로 배분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체제이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날 그 동기가 없습니다. 또 그 엘리트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이 사회 속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노하우, 지식, 이거의 수천만 분의 1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잘난 체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체제는 구소련이 망한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경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경쟁력을 잃으면은 결국은 조만간 개인들은 국가가 임의로 배정하는 어떤 이 직업, 자기가 싫던 좋던 그런 거 그냥 일하는 신용이나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인데, 이것이 사회 속에 개인이 기능하는 사회로서 이 올바른 지위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학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신의 그 학문 영역이 뭐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이냐,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을 뭐 옥죄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이것이 큰 문제다, 문제의 본질이다 하는 이 심각한 그런 우려를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거냐, 뭐 기업이 대기업만 있냐, 중소기업도 있고 다 한데 왜 문 교수는 대기업만 그렇게 싸고 도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기업 하면은 일단 파레토 법칙상 대기업이
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체제가 됐을 때 그 생태 전체, 그래서 이제 이 중소기업까지 다 잘 되는 것이죠. 이거를 학자라는 사람이 그런 그 이치도 생각을 안 하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로서 떠받들면 되는 것이냐, 이것도 일종의 그 십자우환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능하는 사회가, 대기업이 다 망가지고 하면은 기능하는 사회가 작동을 안 하죠. 사람들이 취직할 데도 없고, 뭐 그 배불러서 하는 소리 아니냐. 그렇지만 사회가 어떤 그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 이 청년들한테 지금 저 외국 근로자가 하는 3D 업종 같은 거 가서 일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봤자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능을 안 하게 되면은 대량으로 이 청년들의 실업, 이런 걸 기능을 안 하는 그 하나의 그 이 증상인데, 이런 것이 이렇게 만연이 돼 있는 속에서 무슨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자유주의 학자들은 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유주의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이 없는 그 자유주의 학자 또는 어떤 저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는 전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구소련의 그 한 연방국으로 있었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 서방 이 자유체제, 이 나토 쪽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지금 전쟁에 온 국민이 전쟁의 위협 속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을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자유 체제 이 속에서 이 기능하는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자유로운 사회는 모든 권력이, 특히 그 정치 권력, 이것이 민주체제 내에서 제한이 돼야 됩니다. 통제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수라고 해서 무슨 무제한적인 그런 권력을 행사를 한다라든지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획득한 정치 권력,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권력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 권력이라 하는 것은 경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이것이 이제 이런 사회만이 어떤 그 최대의 그 유연성을 갖고 사회와 경제가 서로 융합이 되면서 이렇게 이 시장이 작동을 하면서 발전하고 점점 이 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이 사실을 봤을 때 기능하는 사회가 되려면은 그 토대인 기업체의 자율, 이것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대기업을 갖다가 이 반기업 정서를 최대한 부추기면서 무슨 대기업이 정말 무슨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상속도 못하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65%의 어떤 대기업 지분 상속세를 둔다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이나 이런 것, 법인세 이런 걸 자꾸 올리려고 한다라든지, 이거는 결국 자유 자체를 말라 죽게 하는 그런 그 결과를 빚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능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 차원도 있지만 사회 속의 모든 기관들이 똑같이 기능하는 사회의 그 원리에 의해서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부라든지 기업, 학교, 병원, 이 모든 기관, 이것이 동일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하는 사회의 그 모든 기관들은 첫째로 그 조직 자체가 생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은 각 기관의 지배구조, 이것은 철저하게 외부의 어떤 이익단체로부터 자유로워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이제 자기가 경쟁력을 창출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인 경영자, 이 경영자가 하나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무슨 아마추어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정치의 수단으로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임, 원칙,
그리고 그 경영의 어떤 전문성과 과업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정부의 CEO죠. 그리고 경영자는 하나의 기업의 CEO죠. 그래서 대통령은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경영자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이 경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 이런 것도 이제 다 이 사회 기관들인데,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처럼 정부에 기대 가지고 거기서 지원금이나 타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기관 스스로 목적에 호응하는 회원들이 회비 내고, 그리고 그 목적에 호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부금 내게 모금을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스스로 작동이 돼서 자립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이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온통 국민의 세금으로 이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배급이 되는 그 지원금, 이거에 의존하는 한국의 이 사회단체, 이것은 기능하는 사회를 위해서 하나의 그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우리가 피터 드러커가 이 산업인의 미래 이걸 지었던 그 산업사회하고는 또 다른 모습의 어떠한 그 기능하는 사회를 요구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자원적인 특성이라든지 이 근로자가 이제 지식 근로자가 됐죠. 이런 사회의 그 특징을 살리면서,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이 보수 체제, 보수주의적인, 그러면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이 사회를 갖다가 책임을 가지고 이 발전시켜가는 그런 모습, 이거의 그 본질은 변함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로 이제 선출되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될지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한 그런 시국인데, 우리 사회가 정말로 기능을 하고 점차 발전하는, 무엇보다도 이 기업, 이거를 옥죄지 않고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